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다수당인 민주평화당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심야 의총이 소득 없이 끝난 상황에서 비당권파가 독자적인 행보를 시사해 사실상 분당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선 정읍의 한 마을에서도 집단 암 발병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2의 장전마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직업훈련이란 미명하에 장애인들이 저임금 노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최저임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0에서 60mm 강우량을 보이겠으며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5명이 소속된 민주평화당의 심야 의원총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결국 유성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는 새로운 정치연대를 결성하기로 해 당의 분열은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평화당의 심야 의총은 끝장 토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함께했지만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이 위기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다. 유 원내대표는 제3지대 구축을, 박 의원은 비대위를 통한 당의 쇄신을 요구하며 당권파를 압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당권을 내놓으라는 주장에 대해 정동영 대표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선출이 된 것이 아니고 당원들에 의해서 당 지도부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맞다. 결국 비당권파가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한 것인데 소속 의원의 절반이 넘는 10명의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양당 체제 극복과 한국 정치의 재구성이라는 뜻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활로 모색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의 변화와 희망을 이끌어가는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당권파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분당 수순이라는 관측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도내 다수당인 민주평화당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나 산모와 신생아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건물 3층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나 내부 일부를 태운 뒤 10분 만에 꺼졌지만 신생아와 산모 등 18명이 밤중에 원광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방화 셔터가 작동해 연기 흡입 환자는 없었다며 정수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 잠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여전히 지역의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는데요. 정읍의 한 마을에서도 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 때문에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정읍시 이평면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3년 전 길 하나 사이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악취와 매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텃밭의 상추는 검은 그을음이 붙어 먹기가 힘들고 종일 불어오는 악취에 냄새가 배 빨래 널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공장 들어오면서는 안 늘었어. 그전에는 바깥에다 늘었어. 이불도 놀고. 주민들은 이 같은 매연과 악취가 건강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장이 들어선 지난 3년간 주민 50여 명 가운데 4명이 암으로 숨지는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를 메고 목이 칼칼해서 지침을 한 게 그냥 그 오돌개 같은 그냥 시커먼 가래가 나와요. 그래서 겁이 나서 또 해본 게 또 나와요. 폐기물 업체 측은 악취는 인정하지만 저감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왔고 자치단체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을하고 협의도 하고 내가 좀 더 개선해보겠다. 저희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는 지역 정치권을 통해 공론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피해 마을은 정읍시에 폐기물 업체는 부안군에 속해 있어 지역 간 갈등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업체는 단속이 나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군속임을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다 사태를 키운 장전마을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정읍시가 축산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지속적인 축산 악취 민원에 1억여 원을 들여 고정형과 이동형 포집기 4대를 추가 구입해 현장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정읍 지역 축산 시설은 2천여 개에 이른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 악취 검사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시설 장애인의 경우 매일같이 노동을 해도 받는 대가는 한 달에 고작 몇만 원이 전부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일을 시키는 복지시설이나 관리 감독하는 자치단체 모두 별 문제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30명가량의 지적 장애인들이 기계 앞에서 복사용지를 가공해 포장합니다. 하는 일이 몸에 밴 듯 모두가 익숙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14만 원. 하루에 4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환산하면 1,610원인데 올해 최저시급 8,350원에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익금은 오로지 장애인들 임금, 복리후생, 재투자금 일부 하고는 전부 장애인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작업장들도 마찬가지거나 형편이 더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전북 지역 10곳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는 120여 명의 훈련 장애인들이 받는 월 평균 훈련 수당은 7만 원 수준입니다. 하루 2시간에서 최대 6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시급은 고작 824원, 최저임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 장애인들의 작업을 노동이 아닌 직업훈련이라며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업장 장애인 중 5분의 1이 넘는 훈련 장애인들에게는 시설 마음대로 수당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시설에서 그분의 작업 능력에 따라서 정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이분은 근로자입니다, 이분 훈련장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규정은 없어요.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 목적이란 이름으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차별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당장 벌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임금 착취 실태 조사와 보상책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운영자들이 잠적해버린 전주 메이데이 사우나 사태는 몇 년 전부터 예견된 문제였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우나를 위탁해준 전주시가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하지 않고 내부 사정에도 눈 감아왔던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환불 안내도 없이 문자 한 통만 남긴 채 문을 닫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메이데이. 누적된 적자로 도시가스까지 끊긴 게 이유였는데 2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11시 정확히 11시쯤에 문자가 와가지고 그 문자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메이데이는 전주시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주시의 38개 민간 위탁 업체의 2017년도 사업 성과를 분석한 평가서입니다. 점수대에 따라 S등급에서 D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경영난을 겪던 메이데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정기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조례에 따라 15개 위탁업체가 감시를 받지 않은 겁니다. 세세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부서라든가 이제 담당 부서에서 위탁하고 지도 감독하고 이제 총괄. 위탁업체를 한번 선정하고 나면 다음부턴 관할 부서가 재계약을 마음대로 결정하기 쉬운 구조도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대로라면 메이데이처럼 운영진이 회계 부정에 연루되거나 제3자 재위탁 의혹이 불거져도 담당 부서만 눈을 감으면 계약 연장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이 당연히 책임졌어야 될 그런 공공적인 업무들을 민간의 기관으로 넘기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책임에서도 그 자신들이 벗어나는. 민간 위탁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직영 전환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위탁 취지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중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통부와 국토정보공사, KT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G 플러스 융합 서비스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사례와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개발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후폭풍이 거셉니다. 학부모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학생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승환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김 교육감은 상산고에 책임론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상산고 학부모들이 김승환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평가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또 김 교육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상산고 학생들이 주말마다 서울의 학원으로 공부하러 간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역시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지금 삼선이나 하고 있는 강한 권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원도 제기해봤고 하지만 아예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아요. 고소고발 이외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학부모들이 반발 차원을 넘어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황. 김 교육감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 상산고에 책임론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우수 학생이 많은 만큼 성과를 보여야 하고 후발주자인 남성고도 70점대 점수를 받은 만큼 상산고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전북대 의대 수련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지역을 떠나는 사례를 들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대부분 타지 출신으로 채워진 상산고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서를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심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무리 빨라도 발표 시기는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의장 변호인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의장이 받았다는 650만 원은 여행비를 할인받은 돈이고 1,000유로 역시 공통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성환 의장은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해외 연수 당시 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하진 지사의 측근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송 지사가 전주시에서 인연을 맺은 인사를 예외 규정을 들어 승진하자마자 부단체장에 앉힌 것은 전형적인 정실 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도는 이에 대해 베이비 부모 은퇴로 요건에 부합하는 인사가 적은 데다 부단체장 자리가 많이 발생해 빚어진 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해외수탁은행이 다음 달 전주 사무소를 개소합니다. 국민연금은 미국 뉴욕의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어제 한국금융당국의 설립 인가를 얻어 다음 달 전주시 효자동에 전주 사무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지난 연말 국민연금과 전주 사무소 개소 협약을 맺었지만 금융당국의 인가가 늦어져 이제야 사무소를 열게 됐습니다. 남원시가 품앗이 육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실제 아이들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품앗이 육아 공동체 사업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9살이 안 되는 아이가 있는 5가정이 한 모둠을 이루어 5달간 함께 육아를 하는 사업인데 남원시가 올해 12개 팀을 선정해 최고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동 육아를 통해 부모에게는 여유를, 아이에게는 건전한 발달을 가져다주고 지역 공동체마저 끈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육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돌봄 문제를 이웃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군은 구천동 농협 식자재 유통회사와 함께 여름딸기 출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5월부터 11월까지 반딧불 딸기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반딧불 여름 딸기는 무풍지역 11개 농가가 연간 80여 톤을 생산하는데 과육이 단단하고 품질이 좋아 제과업체와 유통업체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오는 9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엽사 26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은 피해가 접수되면 출동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 농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야생동물을 포획합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구는 방학 기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달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되는 어린이 수영교실은 전문 수영 강사로부터 물 적응과 기초훈련, 생존 수영 등을 배우게 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21년까지 정읍과 고창 등 5개 시군 18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기로 하고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도내 209개 중학교 가운데 현재 18.7%는 남녀공학이 아닙니다. 군산시와 신협중앙회는 49억 원에 이르는 장기 부실채권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탕감은 신협중앙회와 관내 지역 신협이 기부한 채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인 군산시민 303명의 1인당 평균 빚은 662만 원, 이자는 985만 원으로 이들 모두 채무 불이행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추석 선물용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어제 농협전북본부에서 도내 60여 농산업체와 우체국 쇼핑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농특산물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어제 품평회에서는 전문가 심사로 명절에 적합한 전자상거래용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우체국 쇼핑몰 입점과 특판 기회도 주어집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역의 문화유산 조사 연구와 보존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전문가 9명이 활동할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유물보전관리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는 당분간 삼내문화예술촌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부안군은 휴가철을 앞두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부안댐 일대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부안군은 수질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과 상수원 지킴이 1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99년에 지정됐으며 상서면과 변산면 일대 16.8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합창단이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클라리넷 에세이의 13번째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오페라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소리놀이 뮤직 스토리의 사랑과 전쟁이 오는 20일 우진문화공간에서 공연됩니다. 은파 청소년 음악회가 오는 20일 군산 상공회의소 2층 동우아트홀에서 있습니다. 현목회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이 오늘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모레 전주 그랜드 힐스턴에서 있습니다. 파페라 그룹 트루바의 강의와 공연이 어우러진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무주군은 구천동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레 치유의 길로 불리는 어삿길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 왕국리 유적전시관에서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캠프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2019 하계 전주 한자 문화캠프에 참가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0에서 60mm의 강우량을 보이겠으며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은 31도, 익산은 21도에서 31도, 동북권은 무주가 20도에서 31도, 장수가 18도에서 28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2도에서 29도, 고창이 20도에서 2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군산, 김제에서 나쁨 수준을, 남원과 임실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